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주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주었었는데요. 반등을 주고 나서 장이 마감된 뒤 이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라는 공시가 뜨면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약 13%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이러면서 역배열에서 턴어라운드한 삼성전자와 같이 이번 주는 신고가 영역에 있던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역배열에서 있던 종목들이 부각받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고가 종목들이 잘 가던 것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분석하면서 어떤 업종이 강세를 띠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거래대금 상위 32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실리콘2까지 30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기간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 종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승한 종목은 총 10종목이었고 하락한 종목은 20종목으로 지난주랑 이번 주 초까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기간에는 14종목이 상승이었는데 10종목으로 이렇게 줄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거래대금 상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제약은 총 8종목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펩트론, 루닛, HLB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조금 악재가 있었어서 이렇게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DS 단석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총 7종목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쪽에는 3종목, 그리고 원전은 3종목, 그리고 반도체는 항상 2종목이 거의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렇게 2종목이 들어왔었고, 조선 관련주에는 하나오션이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2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씩 개별적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종목은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등 이렇게 역배열해서 조금 반등을 주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번 시장의 이번 주와 지난주 이렇게 기간 동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종목 수가 변동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업종별로 증가한, 그러니까 그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늘어난 그 업종은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4종목에서 8종목으로 늘었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5종목에서 7종목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었는데 BHI라든지 G2파워 등이 포함되면서 3종목이 들어왔고, 그리고 약 11%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업종에 있는 종목 수가 유지된 것은 우주항공, 방산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이렇게 2종목이 똑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소한 업종은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피크를 찍은 다음에 줄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기전력이 2종목에서 1종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내에 종목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업종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증가한 업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쪽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먼저 상승을 한 다음에 펩트론도 크게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는 속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 탑 30에도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서비스인 루닛 인사이트가 이제 비급여 처방의 증가세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자회사로 이렇게 들어온 볼파라 헬스케어의 실적이 루닛에 반영되면서 이제 성장세가 다시 될 것이다, 반전될 것이다 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리포트 발행 후에 이번 주 월요일에 주말 사이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랑 이렇게 협업
AI 병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약 33%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글로벌 판매 지역 및 그리고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러한 계획도 예정이고, 그리고 이때는 미국 암정복 이런 프로젝트인 캔서문샷 새 창립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고점 대비해서는 약 5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 종목이 중장기 이러한 이평선도 뚫고 올라와 있어서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해서 뷰노라는 종목도 이번 주에 살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에도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올랐던 알테오젠하고 페트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속에서 루닛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업종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계속 살펴보면 공부할 거리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년도 내년에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으로는 이렇게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그리고 4월에는 비만학회, 간학회 관련해서 이렇게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번에도 오베시티 위크라고 해서 비만 학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일정은 지금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러한 관련된 일정들인데, 이러한 일정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캘린더에 적어 놓으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관련주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이렇게 업종 내의 종목 수가 늘어났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전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다, 간소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랑,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암호화폐,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키우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조금 내러티브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이제 K 원전 수출 수주가 이렇게 올해 그리고 내년 해서 체코, 폴란드 쭉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그래도 완전 신고가에 가지 못했지만 한 3종목 정도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 84%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반등을 주고 이렇게 전고점도 한번 뚫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이 고점까지도 또 뚫어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은 BHI 이 종목 또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 13% 정도 차이가 있지만 지금 신고가를 뚫어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G2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약 5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 세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22일에는 이렇게 산업부에서 이렇게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수립 관련해서 이러한 발표라든지 TF팀 이런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로 넘어가면서 우주항공 방산 쪽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링크가 관련된 국내 밸류체인이라는 이러한 리포트도 메리츠 증권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이렇게 로켓이라든지 발사를 하면은 이게 기존 대비해서도 원가를 약 50%에서 70%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도 미국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의 연장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내년에 국내에 스타링크를 이렇게 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이러한 재료들에 주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가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해서 우주항공청이랑 국정원이랑 위성 활용 컨퍼런스 공동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스페이스X 6차 시험 비행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12월에 서울 상공에 서울 상공 방어를 위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로 움직인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등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거의 네 번째에 이제 업종 상승률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지난주에는 조선 관련주가 이렇게 약 30%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하나오션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여기 고점에서 약 0.52% 정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테마주들은 이번 주에 빠졌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하나시스템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약 0.55% 정도 움직이면서 지난주 상승한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쉬었다가 이번 주에 좀 움직인 원전 관련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가 가장 많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G2파워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가 11.47% 상승으로 가장 많이 상승을 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이런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종목들로는 지난주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속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양봉 한 번 없이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오는 건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주항공 방산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좋았고, 최근에 11월 MSCI 들어간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던 현대로템은 그래도 가장 전고점 대비해서 가까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조선 관련주들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 대비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